대통령의 탄핵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비서실장께서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들은 녹취에서 아무런 법적 의미도 없다.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다. 이렇게 깎아내리기만 했습니다. 두 번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. 비서실장께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당의 원내대표 사령탑으로 이끌면서 잘못 보필했습니다. 어떤 탄핵 사유가 있는지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,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,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위반을 명백히 한 것입니다. 일각에서는 아직 당선자 신분인데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김영선 씨의 공천 확정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 됐을 때 이루어졌습니다. 그러므로 대통령의 지위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정치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미 당내 공천에 개입 행위 착수 시부터 김영선 공천의 확정 시점에 이르기까지 윤석열의 당내 공천에 대한 위법한 개입 행위 및 영향력 행사가 지속되고 유지됐다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것이고,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한 자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이것이 그러면 공소시효가 다 지나갔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이후 10년 경과라는 특칙 규정이 있습니다.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57조 6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시효 중에 있다,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동시에 같은 행위는 국힘당의 선거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.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, 명태균의 행위는 정치적 지위와 건세라는 대통령의 위력에 의하여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. 따라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. 공천거래 관련해서도 명백히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봐집니다.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선거를 위하여 명태균 씨로부터 선거 여론조사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2조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것에 위반되는 것이고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. 또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해서 공동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형법 141조의 수뢰 후 부정처사죄 위반에도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3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은 이후에 김건희 씨를 통해서 창원 국가산단 선전 등 국가정책 사안에 명태균 씨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형법상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, 이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될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.